지금 이 시간에는 2018학년도 9월에 있었던 전국연합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모의고사 풀이와 같이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서 번호를 재구성해서 이제 풀이를 할 테니까 교과서와 함께 모의고사 풀이를 같이 공부하면 중간고사 대비가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번 비상모의고사에서도 이 자연재해 문제가 있었었죠. 자, 그때는 시도별 비중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그래프로 해서 이제 가장 많은 피해액을 본 지역들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로 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그거와 유사한 문제인데요. 역시나 ABC 자연재해가 태풍, 호우, 대설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는 월별로 이 자연재해들이 언제 집중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최근 10년간의 발생 횟수를 더한 값입니다. 먼저 A부터 볼게요. A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12월, 1월, 2월. 그쵸? 그래서 A는 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인데요. 가장 횟수가 많아요. 그리고 주로 여름에 집중하고 있는 자연재해죠. 그래서 호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C예요. C도 여름에 집중을 하는데 주로 7, 8, 9월. 자, 10월에도 있어요. 횟수는 호우보다는 좀 낮죠. 그래서 C가 바로 태풍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기읍부터 볼게요. A는, 그러니까 대설은 무게로 인한 눈이 쌓이면 굉장히 이제 무거워지죠. 그래서 지붕이 무너진다거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유발되죠. 그래서 기읍은 맞습니다. 자, 니은요. B는 호우인데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은 태풍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D급 봅니다. C. 태풍은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풍수해를 일으킨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산사태를 일으킬 가능성. 자, 대규모의 산사태는 주로 여름에 발생해요. 여름에 보통 많은 비에 의해서 토양 연약한 집안에 이제 토양 속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그 물이 윤활유 작용을 하게 되면서 산사태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설에서보다는 호우나 태풍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의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토미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강원도 화천군 바로 이제 촌락 지역이 되겠죠. 이 촌락 지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4-1-2 현대 사회에서의 촌락의 변화 요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2001년 지역 내 초등학교가 폐교될 만큼 인구가 감소했다. 자, 우리 촌락에서 인구 감소, 이촌향도에 의해서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쌀 소비 비축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돼서 이제 농산물의 어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죠. 수입도 늘어났죠. 여기에 토미고 자연학교 및 마을 공동민박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체험마을 같은 이런 마을로 변했네요.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로 이제 이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을 농산물의 상표 가치가 더욱 높아져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지역 자원의 활용도는 증가했겠죠. 그래서 A, B, C 모두 되겠죠. 자, 농가 소득은 과거보다 어떻게 됐겠어요? 증가했겠죠. 자, 증가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C, 3번이 되겠죠. 외지인의 방문도 어떻습니까? 증가했죠.
C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비상에서 봤던 우리 도시 순위를 그렸던 그래프 문제, 그거와 똑같은 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자, 시기별 인구 규모 6대 도시의 어떤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70년과 2015년을 이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파트는 도시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옳은 답을 하는 학생을 찾아볼게요. 갑부터 볼까요? 두 시기 모두 종주도시와 우리 종주도시 설명했었죠. 종주도시는 어때요? 1위 도시가 2위 도시보다 당연히 많은데 몇 배 많은 2배 이상 많은 이런 도시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70년에도 이미 서울과 부산 사이에 종주도시, 그러니까 이미 부산보다 서울이 2배 이상 많죠? 갑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6대 도시 중 서울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다. 자,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건 70년 대비 2015년에는 어떻냐 이거죠. 자,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서울 한 요 정도 자를 수 있을까요? 한 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마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인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한 3배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을은 틀렸죠. 자, 병을 봅시다. 총 인구에서 6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 자, 6대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 과거에는 여기까지였어요. 요 전체가 6대 도시죠. 근데 지금은 6대 도시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전국 인구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병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970년보다 2015년에 대구와 광주는 인구가 감소했나요? 자, 볼게요. 대구와 광주는 어때요? 인구가 오히려 늘었죠. 그래서 정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가나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는데 이 지도를 보고 이 지역이 어떤 대도시 내에서 어떤 곳인지를 이제 알아보는 문제예요. 바로 도시의 지역 분화와 도시 내부 구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가를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아파트가 많고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보이죠? 자, 가는 바로 도시로 봤을 때는 대도시에서 외곽 지역에 해당하겠죠. 자, 근데 나는 볼게요. 나는 호텔, 본사, 뭐 파이낸스 센터, 뭐 면세점, 타워 같은 이제 아주 그 고차 중심 기능 또는 우리가 뭐 이렇게도 말하죠. 중추 관리 기능. 바로 이곳이 센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바로 도심이 되겠죠. CBD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상대적 특징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 수는 당연히 어디가 많겠어요? 외곽 지역이 많겠죠. 자, 출근 시간대에 아마 도심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쵸 유입되어 들어오겠죠. 유추 아닙니다. 자, 중추 관리 기능 집중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디귿 맞고요. 자, 이곳의 집가는 어떨까요? 집가는 굉장히 비싸겠죠. 자,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20번 문제는 자, 여기가 바로 서울이죠. 서울의 행정구역 자세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놓고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요, 이 원의 크기는 인구 수의 값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세 도시는 광명, 화성, 가평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서울과 붙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여기가 광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히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가평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아래쪽에 넓은 그 다음에 이 해안과 접하고 있는 바로 여기가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이 이제 우리가 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가가 어디일까요? 가는요,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도 뭐 한 40 몇 % 되지만 서울로의 통근 통학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인구 규모도 한 30만 정도 이상 됩니다. 자, 이 바로 가가 광명이죠. 서울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되죠. 자, 나는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인구 규모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나는 지역 내에서의 통근 통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 안에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로는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좀 떨어져요. 자, 우선 화성이 광명보다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화성은 공업 기능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자, 공업 기능이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 지역 내에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광명시는 출퇴근을 위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도시가 침상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대가 깔려 있는 것처럼 이제 주거, 잠만 자는 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자족 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가를 볼게요. 다를 볼게요. 다는 서울에서 굉장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고 인구 규모도 굉장히 적고 그 서울로 통근 통학하기는 좀 많이 힘든 곳이겠죠. 바로 가가 촌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읍. 가, 광명시는 나, 화성시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보게 되면은 화성이 더 많지만 화성은 면적이 넓죠. 하지만 광명은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결국엔 인구 밀도는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광명시가 화성시보다 더 인구 밀도는 높겠죠. 자, 기역은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으로 가볼까요? 광명시는 다 가평군보다 녹지 비율. 자, 녹지 비율은 당연히 촌락이 발달한 가평이 더 높을 겁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자, 우리 자족 기능이라는 설명 좀 전에 했었죠. 자족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공업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지역 내에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보다 자족 기능이 강하다. 맞네요. 자, 그리고 다는 가평은 나, 화성시보다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수가 많다. 자,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수 중심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지만 인구 규모 자체가 화성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구수로는 당연히 화성시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연합까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